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왠지 모르게 마음이 출렁이고 가끔은 작은 일에도 감정이 예민하게 반응하신다면 지금 들으실 운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분들의 2025년 5월 운세를 전해드리기 전에 그동안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려 합니다. 왜냐면요, 명리학에서는 월마다 변하는 간지의 기운이 사람의 일상과 감정,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2025년의 시작, 1월은 개축월이었습니다. 물의 기운인 개수와 토 기운인 축토가 만나 안정감과 동시에 묵직한 흐름을 만들었죠. 원숭이띠는 금 기운을 타고났기에 이런 수와 토의 조합은 다소 내면 정비와 멈춤의 시기로 작용했습니다. 움직이기보단 내실을 다져라는 경고 같았죠. 2월은 갑인월, 목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한 시기입니다. 여기서 갑목은 원숭이띠 금기운과 상충됩니다. 즉 의욕은 넘치나 뜻대로 기운이 흐르기 쉬운 달이었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꾸 제동이 걸리는 느낌. 그래서 원숭이띠 분들 중 답답함과 갈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어요. 3월은 을묘월, 계속되는 목기운의 흐름에 더 섬세한 감정 기복이 올라왔던 달입니다. 을목은 부드럽지만 끈질긴 힘을 가진 기운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예민함이 극대화되기 쉬웠죠. 이 시기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받은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지나온 4월, 갑진월입니다. 여기서부터 흐름이 확 달라졌어요. 갑목의 기운과 진토의 기운이 만나 기회와 도전이 함께 작용했던 시기죠. 원숭이띠에게 목기운은 부담이지만 토기운은 어느 정도 보완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긴장 속 기회, 불편 속 성장이 가능했던 한 달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13월까지 내면의 기운을 모으고 4월에 한 번 시험을 받았던 셈이죠.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별일 없어도 괜히 마음이 허해질 때 있죠. 일도 사람도 감정도 왜 이렇게 버겁게 느껴질까 싶은 순간들. 그럴 땐 그냥 지금 이 시기가 좀 그런 거라 나한테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가오는 5월은 어떤 흐름일까요? 감정의 기복은 조금 잦아들고 현실적인 방향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전환의 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다음엔 5월의 전체 기운 총론부터 본격적으로 짚어볼게요. 2025년 5월은 을사월입니다. 을목과 사화가 짝을 이루는 이 시기, 자연의 흐름으로 보면 연한 풀잎 위로 태양이 강하게 내리쬐는 형상이라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명리학적 포인트.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 사화는 따뜻하지만 때론 급한 불이죠.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운 자체로는 성장과 변화, 그리고 표현과 행동이 강조됩니다. 정적인 기운에서 벗어나 외부로 뻗어나가려는 성향이 강해지는 달입니다. 자, 이제 원숭이띠, 특히 1980년 경신생의 오행을 살펴보면 금기운 중심이고 경금은 단단한 쇠, 즉 절제와 집중의 기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금에게 을목은 정확히 극의 대상, 즉 부딪히고 부수려는 기운이에요. 을목은 경금에게 말하자면 계속 툭툭 건드리는 존재인 셈이죠. 여기에 사화, 즉 불의 기운이 더해지면 그 부딪힘은 더 뜨겁고 직접적이 됩니다. 즉 5월은 원숭이띠에게 외부 자극이 커지고 감정과 현실 모두에서 압박과 도전이 함께 들어오는 달입니다. 특히 경금의 특성상 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번 달엔 그 말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유연한 태도, 감정 조절, 그리고 속도 조절이 핵심 전략입니다. 다만 이건 위기만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화는 금기운을 단련시키는 존재기도 하거든요. 불에 달궈진 쇠가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 시기의 압박을 잘 넘기면 오히려 내 단점이 강점으로 변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경금은 겉으론 강해도 속은 꽤나 예민하고 감각적인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 이번 달은 마음이 먼저 피로할 수 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운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을 겉으로 표현할 수 있는 루틴 하루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 글쓰기, 가벼운 대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기운의 흐름이 탁 트여요. 둘째, 중요한 결정은 길일에, 갈등은 흉일엔 피하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 5월의 길일과 흉일도 알려드릴 테니 계획 짤 때 꼭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5월의 간지, 오행 흐름, 그리고 원숭이띠에 미치는 전체 기운을 풀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씩 세부 운세로 들어가 볼까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의 2025년 5월 재물운 심층 해설 시작해 볼게요. 5월의 재물운을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이달의 간지인 을사월을 이해해야 해요. 을목은 유연하고 섬세한 기운, 사화는 따뜻하지만 빠르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입니다. 이 두 기운이 만나면 성장과 팽창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숭이띠, 특히 1980년 경신생은 강한 금기운, 그 중에서도 경금, 즉 날카롭고 분석적인 금 속성을 타고났죠. 이때 을목과 경금은 상극, 즉 계속 부딪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화는 금기운을 불태워 단련하는 존재, 즉 압박과 도전의 작용체가 됩니다. 이 말은 즉 5월은 돈 문제에서의 긴장과 경쟁이 매우 강해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돈이 들어오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쉽게 들어오진 않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거래처 수금 지연, 급한 지출 요청, 예상 못한 고정비 상승, 이런 식의 변수들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실제로 이달에는 계획 외 소비가 생기기 쉬워요. 예를 들어 아이 학교 관련 행사비, 가전제품 고장, 모임 갑작스러운 회비, 이런 식의 상황이 겹칠 수 있어 마음은 아깝고 지갑은 열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달엔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힘만 있어도 손실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키우는 전략 3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가계부나 자금 흐름 정리 필수입니다. 지출 내역을 숫자로 시각화하면 내가 어디에 약한지가 드러나요. 둘째, 단기 투자보다 장기적 안전자산이 좋습니다. 주식보다는 예적금, 펀드보다는 채권형 상품처럼 보수적인 운용이 유리한 달입니다. 셋째, 금전 관련 약속은 문서로 남기기. 특히 거래, 외상, 대여금 관련은 말로 해도 되겠지 하면 꼭 탈이 납니다. 길일 기준으로 보면 8일과 28일은 금전 흐름이 좋고 지출보다는 계약, 정리, 이체 등에 유리한 날입니다. 반면 15일과 22일엔 충동 지출과 소비 심리 과열 우려가 크기 때문에 카드 사용은 최소화하세요. 사례로 볼까요? 1980년생 김 차장님은 4월에 미뤘던 외주비를 5월 8일에 회수하고 바로 그 돈으로 2년짜리 적금에 가입했죠. 예전엔 그냥 써버렸을 텐데 이번엔 좀 달라요. 이런 변화가 이달의 흐름을 잘 활용한 예예요. 마지막으로 이달의 재물 키워드 하나만 기억하세요. 빠르게 쓰기보다 천천히 지키기. 이 기조로 5월을 지나면 비록 큰 수익은 없어도 손실을 막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번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에 2025년 5월 건강운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5월은 을사월, 즉 목을 생하고 금을 제어하는 상극적 작용이 활발한 달입니다. 경금, 즉 단단한 금기운을 타고난 원숭이띠에게 이런 목화 기운은 체력적으로는 부담, 감정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사화는 열이 많은 기운이라 이달엔 열과 관련된 증상이 빈번해집니다. 실제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안면 홍조, 두통, 눈의 피로감, 입안 염증, 위장의 더부룩함, 근육 뻐근함, 잠자리 불편함, 이런 과열순환 정체 유형의 문제가 많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경금은 외부 자극에 강한 대신 내부 스트레스에는 약하다는 점이에요. 즉 겉으로는 버텨도
속으론 쌓이고 망가지는 시기죠. 특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몸이 무겁고 마음은 점점 예민해지는 그런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건강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열을 식혀라. 순환을 풀어라. 구체적인 관리 팁 드릴게요. 첫째, 소화기 개통주의. 갑작스러운 속쓰림, 식욕 부진, 트림 증가. 기름진 음식 피하고 맵고 짠 자극 금지. 식사는 꼭 천천히 따뜻하게. 둘째, 수면 루틴 철저하게. 사화는 밤에도 열이 남는 기운이라 잠이 들기 어렵거나 깊게 못 자는 사람 많아집니다. 카페인 오후 3시 이후 금지. 자기 전 반신욕, 스트레칭 추천. 셋째, 눈과 간 기능 관리. 사화는 간과 눈을 자극해요. 눈물 많아짐, 눈의 피로, 안압 증가 등의 징후에 주의. 루테인, 블루베리, 당근, 녹황색 채소 자주 드세요. 추천 운동은요.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순환 위주 운동. 요가, 필라테스, 가벼운 산책. 오후 5시 이전에 활동 마무리 추천. 음식은 보리차, 둥글레차, 매실청. 시원한 성질의 차와 발효식품이 기운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길일 기준으로 보면 10일, 25일은 건강검진, 식단 조정에 좋은 날. 17일, 23일은 과로나 과식, 피로 누적에 유의. 이날은 약속 줄이고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이에요. 예를 들어 1980년생 박대리님은 5월 초 스트레스로 위험이 심해졌는데 평소 좋아하던 맵고 짠 야식을 줄이고 저녁마다 반신욕 생강차 한 잔으로 바꿨더니 불면과 소화장애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작은 습관 변화가 이번 달 건강운을 뒤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이번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에 2025년 5월 직업운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5월은 을사월입니다. 유연한 목기운과 강한 화기운이 함께 작용하면서 외부 자극이 잦고 속도감 있는 변화가 많아지는 시기죠. 이런 기운은 경금이라는 단단한 금기운을 가진 원숭이띠에게는 부딪힘과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달 직업운의 핵심은 유연한 대응력과 속도 조절입니다. 을목은 끊임없이 자라는 나무 같은 기운, 사화는 급하게 타오르는 불의 성격입니다. 이런 기운이 함께 들어올 때는 계획대로 흘러가기보단 예상치 못한 요청이나 변수가 많이 생기죠. 즉, 이번 달엔 하던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마인드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가장 자주 겪게 되는 상황은 이런 것들이에요. 업무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뀜, 팀 내 인사이동이나 구조 조정, 갑작스러운 발표, 보고, 실적 압박, 내가 아닌 주변 변수로 일이 흔들림. 특히 원숭이띠 중 경금 기운이 강한 분들은 이건 아닌데 하며 속으로 쌓아두기 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말은 부드럽게, 기준은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다양한 역할 요청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다방면에 걸친 멀티태스킹 압박이죠.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하던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되거나 다른 팀과의 협업 과정에서 평소 보여주지 못한 장점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980년생 정대리님은 지난 4월까지 단순 보고만 맡다가 5월 중순 팀장이 바뀌면서 직접 기획안을 쓰게 됐어요. 처음엔 부담이 컸지만 기존의 분석력이 빛을 발하며 오히려 평가가 좋아졌죠. 이달에는 특히 12일, 27일쯤 내 의견을 어필하거나 성과를 보여주기에 좋은 타이밍이 옵니다. 반면 14일, 21일엔 말실수나 해석 오해로 인한 마찰이 있을 수 있으니 단어 선택, 말투 조절에 각별히 신경 쓰세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나만 참으면 되겠지. 이런 태도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버겁고 당연히 힘든 시기예요. 괜찮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숨 좀 돌려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번 달엔 작은 스트레스도 누적되면 건강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할 말은 부드럽게 타이밍 맞춰 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즉, 얼마나 많은 실적을 올렸느냐보다 어떻게 소통하고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했는지가 오히려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어요.
이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2025년 5월 대인관계운 차분히 풀어드릴게요. 이번 달의 인간관계 흐름은 겉으론 부드럽고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긴장감이 꽤나 흐르는 시기입니다. 을 4월의 기온은 을목의 유연함과 사화의 즉각적인 반응성이 함께 작용합니다. 즉 말은 부드러운데 속도는 빠르고 즉흥적인 성향이 강해져요. 이런 기운이 사람 사이의 감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숭이띠는 금기운이 강하고 특히 1980년생 경금의 경우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타입, 감정 표현보다는 논리와 실리를 중시하죠. 하지만 이달엔 이런 성향이 상대방에게 냉정하거나 거리감 있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감정보다는 표정과 말투가 더 큰 오해를 부를 수 있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생각이 작은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월 9일과 26일은 좋은 인연을 만들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엔 연락을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의외의 반가운 소식이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일과 24일엔 감정이 불쑥 올라올 수 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해를 불러오기 쉬운 날입니다. 특히 이런 날엔 회의 자리나 가족 모임처럼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의 언행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대인운의 핵심은 논리보다 공감입니다.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어떻게 말했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죠. 내 말이 맞아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표현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80년생 이 차장님은 회의 중 부하 직원의 의견을 바로잡으려다 의도치 않게 그 직원을 주눅들게 만든 적이 있어요. 그 뒤 내 말도 일리가 있어라고 먼저 공감한 뒤 대안을 제시했더니 팀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 그 한마디의 온도가 이번 달에 당신의 복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 2025년 5월 연애운과 결혼운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5월은 을4월, 자라나는 을목과 뜨거운 사화가 마음의 문을 자극하는 시기입니다. 즉 감정이 피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평소보다 외로움이나 설렘에 민감해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원숭이띠 특히 경금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기질이 강하죠. 겉으론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생각이 많고 신중함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향과 5월의 기운이 만나면 마음은 가는데 표현이 막히는 혹은 나도 잘 모르겠는 이 감정, 이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상한가 싶을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감정이 흐트러지는 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싱글이신 분들은 이 시기에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 소개팅보다는 업무나 지인 모임 또는 가벼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11일과 29일에는 말보다 눈빛과 분위기로 호감을 전할 수 있는 날이에요. 굳이 거창한 표현보다는 이 사람이 편하다는 느낌을 상대에게 주는 게 관건입니다. 연락은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 이 시기 만들어진 인연은 여름을 지나며 천천히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혼자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살짝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감정을 자극하고 말의 기운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작은 말실수가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어요. 특히 나는 그냥 툭 던진 말인데 그게 그렇게 들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일과 20일엔 이런 소통의 어긋남이 특히 두드러질 수 있으니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날엔 굳이 모든 걸 말로 풀려고 하지 말고 잠깐의 거리두기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1980년생 박 부부는 5월 초 남편이 장난삼아 한 말에
아내가 크게 서운해졌어요. 하지만 같이 산책하면서 그날 본 하늘 이야기부터 꺼내며 자연스럽게 감정을 푸니까 오히려 더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이번 달은 연애든 결혼이든 말보다 온기, 이해보다 공감, 정답보다 배려가 먼저인 시기입니다. 사랑은 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 감정을 지켜주는 배려라는 거 이번 달 꼭 기억해주세요. 이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에 2025년 5월 가족운 차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5월은 을사월, 성장과 변화의 기운이 가정 내 소통에도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사화는 따뜻한 불처럼 가족 간의 정을 키워주는 한편 감정을 쉽게 타오르게 만들기도 해요. 즉 이 시기는 가족 사이의 온기가 깊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어긋나도 불꽃처럼 감정이 튈 수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경금 기운을 타고난 원숭이띠는 가족 내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왜 저렇게 딱딱해? 왜 내 방식은 인정 안 해줘? 이런 인상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이번 달은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것보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풀어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는 특히 건강이나 생활 방식에 대한 조언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하는 말보단 요즘 이런 게 좋다더라.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런 말투가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실망감이나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기입니다. 특히 10대나 20대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럴 땐 조언보다는 질문, 지적보다는 공감이 우선입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경제적 이슈나 부모님과 관련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8일, 19일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오래 남는 감정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이 시기엔 대화를 줄이고 정서적 거리두기를 추천합니다. 반대로 7일과 30일은 가족과의 식사나 외출이 정서적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는 특별한 이벤트보다 단순한 일상 속 함께하는 시간이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예를 들어 1980년생 윤 과장님은 5월 중순 오랜만에 부모님과 마트에 같이 갔다가 별것 아닌 장보기가 가장 따뜻한 시간으로 남았다고 해요. 이번 달은 화려한 선물보다 짧은 대화 한 줄이 더 큰 감동이 되는 시기입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잘 알면서도 가장 자주 오해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번 달만큼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느린 속도를 허락해보세요. 이번에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에 2025년 5월 자기계발운 차분하게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5월은 을사월, 자라나는 목기운과 불처럼 빠르게 퍼지는 사화의 기운이 자기계발 흐름에도 영향을 크게 줍니다. 이달은 멈춰있던 계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미뤄두었던 학습이나 자격증 도전이 슬슬 손에 잡히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원숭이띠는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고 손재주도 뛰어난 편입니다. 하지만 경금의 기운을 가진 1980년생 원숭이띠는 뭔가 시작할 땐 매우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지만 막상 시작하기 전까지 망설임이 많은 성향도 있죠. 이번 달엔 그 망설임을 뚫어줄 만한 기운의 밀어줌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특히 나를 위한 시간과 루틴 정비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엔 무언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하고 있던 걸 더 정돈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흐름이 더 유리하게 작용해요. 예를 들어 그동안 쌓아둔 자료 정리, 미완성인 온라인 강좌 수강 마무리, 기존 업무 매뉴얼을 정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번 달의 기운과 잘 맞습니다. 6일과 21일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날이니
계획표 정리나 일정 재배치, 학습 시작일로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반면 15일과 28일은 외부 방해 요소가 많아 집중이 흐트러지기 쉬우니 환경 정비와 루틴 유지가 핵심입니다. 이럴 땐 작심 3일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한번 흐트러졌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가입니다. 추천 루틴 몇 가지 드릴게요. 하루 30분 독서, 일주일에 2번 쓰는 감정일기, 하루 3문장 정리하는 글쓰기. 이런 작은 루틴들이 이번 달 기운을 정리해주는 좋은 장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1980년생 조 대리는 회사에서 자격증 취득을 미루고 있었는데 5월 6일 가볍게 한 강좌만 들어보자 했던 게 의외로 너무 잘 맞아서 한 달 안에 자격증 신청까지 하게 됐다고 해요. 자기 개발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번 달만큼은 목표보다 루틴, 속도보다 방향, 결과보다 흐름을 중요하게 여겨보세요. 이번엔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에 2025년 5월 뜻밖의 행운과 로또 운세, 그리고 이달의 기운을 반영한 행운 번호까지 전해드릴게요. 형태로 구성해보세요. 이번 5월은 사화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은 금을 제어하기 때문에 금 기운을 타고난 원숭이띠에겐 기운을 다스리는 균형이 중요해요. 먼저 컬러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달에 가장 어울리는 색은 연두색, 연청색 같은 밝은 자연 계열입니다. 이 색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지만 사화의 급함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의상에 연두색 넥타이, 연청색 블라우스나 셔츠 한 벌 정도만 더해도 기운 흐름이 훨씬 차분해질 수 있어요. 다음은 소재와 소품입니다. 금 기운을 보완하려면 반짝이기보단 무광의 메탈이 좋아요. 은색 반지나 시계, 회색 금속 프레임 안경 등 너무 과하지 않은 금속류가 좋습니다. 특히 오른손 검지에 끼우는 은반지는 결정력을 보완해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결단력이 흔들릴 때 은반지가 중심을 잡아준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책상 위에는 노란색 계열의 소품을 하나 두세요. 노란색은 토의 기운으로 금 기운을 지켜주는 기초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노란 머그컵, 노트 커버, 다육식물 화분 등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쯤 있어 보세요. 이건 작지만 꽤 강력한 기운 조정 장치가 됩니다. 향으로는 백단향이나 유자 오일 같은 따뜻하지만 산뜻한 계열이 좋고요. 향초나 디퓨저를 활용하시면 감정의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식물입니다. 이번 달엔 잎이 넓은 녹색 식물이나 허브류 식물이 특히 좋습니다. 공기 정화도 되고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크죠. 예를 들면 스킨답서스, 페퍼민트, 바질 같은 식물이 좋아요. 특히 햇살 좋은 창가에 놓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주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이번 달 기운 정화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물건들과 공간 정비가 이번 5월의 빠른 기운을 차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 이번 달엔 기운을 무작정 밀어붙이지 마시고 부드럽게 지지하는 조력자 같은 소품들을 가까이 두셔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번 달 전체 운세를 바꾸는 비밀의 키가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경신생 원숭이띠의 2025년 5월 운세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이번 달은 기회와 실수가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촉이 좋지만 감정 기복도 심해요. 재물운은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큰 지출은 꼭 2번 점검하세요. 갑작스런 수입이 들어와도 계획 없이 쓰면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직업운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제안, 다른 방향이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결단은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건강운은 긴장성 피로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깨, 뒷목, 눈이 뻐근하다면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꼭 만드세요. 대인관계는 의외로 오래된 인연이 복이 되는 달이에요. 잠깐 잊고 있던 사람이 귀인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연애 결혼운은 말보다 눈빛, 의도보다 배려가 필요한 달입니다.
서로의 온도차를 인정하세요. 가족운도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가끔은 거리두기가 필요해요. 오히려 그 공간이 따뜻함을 만들어요. 자기 개발은 새로 시작하기보다 기존 것을 정리하고 심화시키는 쪽이 더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하게 나아가기보다 현명하게 조율해야 하는 5월입니다. 경쟁보다 조율, 속도보다 균형이 이번 달의 키워드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나의 중심입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주세요. 그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외의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